살았던 왕조입니다. 송나라 때 어느 정도 잘 살았느냐 하면은 우선 인구가 송나라 때 처음으로 1억을 넘었습니다. 1억. 그 전에 중국 인구가 한 5천만 명 됐다가 무슨 전란이 나면 또 줄었다가 이렇게 삼국지가 그게 서기 한 3세기경인데 그때 인구가 한 5천만이었습니다. 그게 전쟁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송나라 때 오면은 평화의 시기가 오래 계속되면서 이게 인구가 1억에서 1억 3천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폐를 썼습니다. 송나라가 지폐를 썼어요. 동전 무슨 철전 쓰다가 지폐를 썼습니다. 돈을 어디에 맡겨놓고 얼마를 맡겼다 하는 정서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석탄 중에서도 이 코커스, 열량이 많이 나는 코커스로 만들어가지고 불을 떼다가 보니까 이 열이 아주 고온까지 올라가니까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도자기가 세계로 수출됐죠. 그게 우리나라 이 청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또 시장 기능이 왕성했어요. 시장 기능. 그렇게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고 문화적으로 봐도 예술적으로 봐도 사상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풍요로운. 우선 뭐 황제 중에 휘종이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 가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이때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주자학이죠. 주자학은 유교죠. 유교인데 옛날에 공자, 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전시킨 주자학이 나중에 한나라 때부터는 그게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기본 이념으로 되면서 쭉 내려오다가 이 주자라는 사람, 주자 이름이 주희입니다만 송나라 때 주희에 와가지고 이게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통합이 됐냐면은 이제 성선설, 성악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냐, 태어날 때부터 나쁘냐, 인간을 보는 그 눈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틀이 있죠. 성선설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다 하면은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 인간을 그 착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교육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순자죠. 순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법가라고 합니다. 법을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희는 이 맹자의 성선설을 굉장히 높게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더 발전시켰는데 이 주자학이라는 것이 이 유교를 말하자면 엄청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로 말하면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은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공자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주자학. 이 주자학은 우리 한국에 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율곡, 이퇴계 선생. 주자학은 오히려 이 송나라보다 한국에 와서 더 제대로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는 좋은 점과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 주자학의 핵심은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주자학을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성자는 뭡니까? 그 성품 성자죠. 마음 신변에 태어날 때 생자, 이성이다 할 때 그렇죠. 성리학의 이란 말에 주자학의 핵심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은 뭐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마음. 그걸 성이라고 하죠. 성.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마음은 리다. 리는 뭡니까? 이성이고 절대 불변의 어떤 진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마음은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리라는 것은 우주 인간을 다 관통하는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자학은 단순히 인간에 대한 학문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대한 학문이기도 해서 우주와 인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원리로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설득력이 강하죠. 이 스케일이 크고 또 간단 명료하게 인간과 우주의 원리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지무지한 관념론이죠. 관념론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에 빠지면은 현실을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현실에서 떠나가지고 이 관념의 유희를 즐기면서 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뭐에서부터 현실에서 떠난다는 것은 주로 경제활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쟁과 같은 이런 데서 멀리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로부터도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나 국가가 이렇게 힘을 잃고 왜소해지죠. 이 송나라 때 발전한 주자학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고려 말에 안형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그 학문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운 이제 고려 말이니까 불교가 너무 성해가지고 불교가 부패하고 불교가 정치하고 한덩어리가 돼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되고 하는 것을 보다 못한 젊은 사람들이 이 주자학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았어요. 주자학은 보니까 그 안에 도덕론을 강조를 하고 교육을 강조하고 하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인의 예지 아닙니까? 어질 인자, 의로울 어자, 그 다음에 예절 예자, 지혜로울 지자, 인의 예지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이 주자학을 보니까 이걸로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거기에 무를 가진 이승계하고 만난 사람이 바로 정도전 같은 사람이죠. 정도전이 주자학. 그 정도전이 이승계와 함께 나라를 만들어서 조선조를 주자학의 전통 위에 세우고 배불이다. 불교를 반대한다. 그래서 배불숭유로 가면서 주자학이 조선조의 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처음 만들면 항상 이 기운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주자학이 아직도 큰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이 나라가 초창기에 그 뻗어가는 힘이 썩 사라질 무렵에 중종, 조광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선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자학자들이 정권을 잡아요. 그때부터 한국은 이 주자학을 배운 학자들이 정권을 잡는 시대로 가면서 문약으로 갑니다. 문약으로. 막 그런 사상의 원류가 만들어진 것이 이 송나라였습니다. 송나라. 근데 이 송나라를 세운 사람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장군이었는데 추대를 받아가지고 그 후주라는 나라를 뒤엎고 무혈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주 인격자였죠. 모택동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조광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인데 군인들의 추대에 의해서 정권을 잡다 보니까 매우 불안했어요. 또 누가 쿠데타를 하지 않을까 해서 군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이 문치주의로 갑니다. 문치주의로. 그 중요한 장치 하나가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동양에서 과거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문치주의로 가고 문약으로 갑니다. 일본이 과거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과거제도를 도입을 했으면은 저 무서지배 시대가 계속될 수가 없죠. 과거제도라는 것은 칼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돈 잘 버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요새 사법시험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럼 나라도 그 사람에 맞추어서 나라가 그렇게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이겁니다. 요새 사법시험, 각종 사법시험, 행정고시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한 30만 명 될 거예요. 30만 명. 지금 이 순간에 사법시험 행정고시 치기 위해서 이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30만 명. 이 사람들이 중에서 걸리는 확률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선조 마지막에 친 과거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쳤습니다만은 거기에 16만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몇 명 뽑았는지 아십니까? 16명 뽑았어요. 그때 뭐 컴퓨터도 없었는데 그 채점 잘 됐겠습니까? 10만 명 중에 한 명 뽑는 것인데. 그러나 나라는 망해가는데 16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그 과거시험 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또 요새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몇천 년 전에 그 사서상경을 가지고 달달 외우면서 시험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나라가 잘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